자,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걸 정말 많이 물어보실 분들이 많으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언어적인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거 형사처벌하고 싶습니다. 고소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성희롱은요,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이상은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관련해가지고요, 죄명에 대해서 참 많이 헷갈려 하는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죄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범죄라는 게 죄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거 뭐 있을까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강제추행, 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등 많으실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하는 건데?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의 용어에 대해서 좀 해설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간입니다. 강간은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관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성관계라는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기에 삽입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이런 것들만 있다고 한다면 강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남성이 남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근데 남성은 여성의 성기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학문 성교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냐? 강간으로 처벌받지 않느냐? 네, 강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거를 처벌하는 게 바로 유사강간이라는 겁니다. 유사강간이라는 건 뭐냐? 강간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이라는 거는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는 경우, 그러니까 타인의 입에 혹은 타인의 항문에 내 성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경우, 그러니까 의미가 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이나 다른 사람의 항문에 내 성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기나 다른 사람의 항문이나 다른 사람의 입 등 신체 부위에 내 손가락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넣는 경우, 이런 것들을 바로 유사강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이 남성을 성폭행해서 상대방 피해 남성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다? 유사강간이 되겠죠. 남성이 여성의 항문이라든가 입에 성기를 넣었다? 유사강간이 될 겁니다. 강간이 아니고 유사강간이 될 겁니다. 반대로 남성이 여성 성기에 자기 손가락을 넣었다? 혹은 다른 어떤 도구를 넣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사강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준강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강간은 뭘까요? 아까 전에 강간이 뭐라 그랬죠? 폭행 또는 협박을 해가지고 그 반항을 억누르고 성관계를 가진 거, 이거를 강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약물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어가지고 애초에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폭행을 할 필요도 없고 협박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럼 강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혹은 피해자가 의식은 있지만 내가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동의하지 않겠다에 대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마디로 이걸 심신상실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거를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의제강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제강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성인,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바로 의제강간입니다. 이거는 왜 있는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들, 그러니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요, 성관계의 의미라든가 그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나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16세 미만의 사람들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보는 게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통해서 성관계를 갖거나, 이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되겠죠. 이게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미성년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 즉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성년자가 의식에 또렷이 있는 상태에서 저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내가 당신과 성관계하고 스킨십 갖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동의를 받아서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13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처벌을 받고,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고 한다면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이 피해자잖아요. 그러면요, 가해자가 몇 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커플들끼리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중학교 1학년 14세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요. 만 나이로 따졌을 때요, 생일이 지났으면 13세일 거고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2세일 겁니다. 같이 사귀고 있는데
한쪽은 생일이 지나서 13세가 됐습니다. 근데 한쪽은 생일이 안 지나서 12세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12세 미만이잖아요. 둘이서 같이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한쪽이 신고했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쪽은 12세였어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이었어요. 즉 가해자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12세와 13세가 성관계를 가졌어도 13세는 처벌을 받고요. 12세와 14세, 15세가 성관계를 가졌어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한 15세라고 볼게요. 생일이 지났다고 한다면 16세가 될 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5세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둘이 사귀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나 16세 미만이야. 너 나랑 성관계 가졌어? 물론 강간도 없었고 내가 잡노를 해서 성관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너 의제 강간이라고 고소를 했을 때 가해자가 19세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처벌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냐 아니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냐, 요거에 따라서 처벌받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요, 16세 미만인 사람과는 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의제 강간입니다.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요,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때, 특히나 조건 만남이라든가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갖다가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가장 많이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의제 강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제추행은 그럼 뭘까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거, 이게 강제추행이 되겠죠. 다만 강간이라든가 유사 강간에 이를 정도 어떤 성기에 삽입이 있다라든가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에 나의 성기를 삽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강간, 유사 강간이 성립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 신체를 만진 스킨십 정도다라고 한다면요, 강제추행이 성립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법적인 용어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폭력. 성폭력이라는 건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성폭력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강간 혹은 준강간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게 성폭력.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내는 용어인데요, 실제 법적인 죄명은 강간 혹은 준강간, 유사강간이고요. 성폭력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를 성폭력이라고 하고요. 성추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을 완화하고 순화해서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언어적인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거 형사처벌하고 싶습니다. 고소해 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성희롱은요,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이라는 거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있었을 때에만, 언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외에 언어적인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의제강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념도 약간 어렵고요. 무엇보다 내가 실제로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냐 아니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혐의를 다투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되니까요. 이런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고 한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는 상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